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오늘도 아무 말 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영상 때 여러분의 호응이 괜찮은 것 같아서 자주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리뷰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낀 리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희 프로듀서 DK 채널은 IT 리뷰 채널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음향기기 리뷰가 좀 많기는 해요. 여러분들 요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기들을 리뷰를 하고 있고요. 요즘은 채널이 조금 알려져가지고 여러 업체들에서 많은 리뷰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 의뢰를 하겠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정중하게 회신을 다시 드립니다. 저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리뷰 의뢰만 받습니다. 이렇게 회신을 드려요. 여러분, 그 리뷰와 광고가 결정적으로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이 부분은 회장님이랑 제가 이제 프로듀서 DK 채널 콘텐츠를 만들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광고와 리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회장님? 광고는 원하는 대로 찍어주는 게 광고죠. 그렇죠. 광고는 업체 측의 명확한 그 의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 의뢰를 할 때도 사실은 가이드라인이 와요. 가이드라인이 오는데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이번에 꼭 이런 부분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오기는 오는데 저희도 많이 참고합니다, 리뷰할 때. 왜냐하면 저희가 리뷰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좀 미처 알지 못하고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리뷰라는 거는 거기에 플러스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죠. 리뷰어에 평가가 들어가야 리뷰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이런 점이 장점이다 막 실컷 광고했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큰 장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타 제품 대비 그렇게 내세울 만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은 소비자가 그렇게 혹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거꾸로 회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부분인데 광고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네요. 이렇게 제가 몰랐던 부분을 그렇게 끄집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리뷰라는 거는 사실 그래서 리뷰어에 굉장히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제조사가 알려준 가이드라인 내용 그대로 그냥 읊어주기만 하는 그런 리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무슨 물건을 살 때 유튜브 리뷰를 되게 많이 보고 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리뷰도 많습니다. 물론 제품을 살 때 저처럼 제조사 홈페이지 찾아보고 스펙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하기도 좀 귀찮으신 분들은 약간 읽기 싫으니까 이제 오디오북 듣는 느낌이랄까? 그냥 리뷰어가 이런 장점이 있네요 이렇게 읊어주는 게 그게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예 그런 그 IT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간략한 리뷰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 광고 가이드라인대로 리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구독자들이 그걸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제가 이어폰 리뷰를 하나 의뢰를 받았어요. 근데 결국 그 리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한테 리뷰 의뢰를 하면서 보낸 메일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광고하고 있는 사이트의 내용에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고 굉장히 실력이 있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많은 돈을 유치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품을 내놨다, 굉장히 좋은 가격에,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물건과 함께 그런 가이드라인을 보내줬는데 실제로 그 이어폰을 들어보니까 화이트 노이즈 때문에 몹쓸 물건이에요. 화이트 노이즈가 심해가지고 어떤 음악을 틀어도 굉장히 노이즈 낀 음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제품 보면요, 최근에 유튜버들한테도 굉장히 물건을 많이 뿌렸고 저희 프로듀서 DK 네이버 카페 회원분도 그거를 주문을 하셨다고 글을 올리고 하셨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제품 리뷰를 받기 전에 SNS에서 많이 봤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러 군데서 그런 스폰서 광고를 되게 많이 봤는데 다른 리뷰하신 분들도 보면요, 이렇게 되게 모양 멋있다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런 식으로 모양 다 보여준 다음에 본인들 껴보고 소리 괜찮은데 이러고 리뷰가 끝나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중에 리뷰어가 갖춰야 될 자격 조건 같은 게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되게 깊게 여러 번 해보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긍정적인 리뷰를 하던 부정적인 리뷰를 하던 어떤 사견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리뷰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의견을 믿을 것인지 아닌지 그게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가 예전에 올렸던 리뷰 중에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뀐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니까 더 좋은 제품이 나왔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뷰라는 게 항상 영원불멸하게 영원히 그 의견이 계속 똑같을 수는 없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현 시점의 의견을 들어보자 라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그 지적을 받았어요. 제가 음향 리뷰를 했을 때 왜 사람들이 제 커리어에 대해서 미리 소개를 하지 않고 리뷰를 하느냐,
왜냐하면 당신의 의견이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걸을 것인지 들을 것인지, 그거를 결국은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어느 정도 신뢰도를 판단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항의를 하신 분도 계셨어요. 항의라기보다는 조언이죠. 그렇게 조언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근데 그냥 뭔가 권위에 기대서 야,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 다 믿어라, 그런 게 좀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또 있고요. 우리가 채널 1회 찍을 때 소개한 거 말고는 중간에 뭔가 소개를 한 적은 없지. 중간에 제가 뭐 하는 사람이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거의 없지. 그치. 소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글쎄. 매회 소개하는 사람은 없죠, 잘. 근데 매회 자기 소개를 하기는 해. 간단하게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음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DK입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매번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항상 하라고 했는데 안 하잖아. 쑥스럽습니다. 아니, 쑥스럽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애들은 다 말해. 날 처음 보는 사람은 난 뭐 하는 사람이니까 이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그 인사를 매번 한다고. 저는 음악하고 사업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리뷰에 대한 신뢰도가 결국은 리뷰어에 대한 신뢰도로부터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아무리 주관적인 의견을 내세우더라도 어느 정도 객관성은 좀 담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주관적으로 리뷰를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객관적인 검증을 좀 놓치고 가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뭐 자석 케이블에 대한 뭐 그런 검증 뭐 이야기도 나왔을 때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자석 케이블 하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뭐 안정성을 위해서 뭐 어떤 설계를 했다, 그런 뭐 객관적인 내용과,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여태까지 뭐 몇만 개 정도가 팔렸는데 그 중에서 뭐 불량 클레임이 뭐 0.01% 수준이었다, 뭐 이런 말씀도 다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검증을 해가지고 본인도 본인의 의견이 그 틀렸나 맞았나를 어느 정도 그런 뭐 증거를 좀 제시해야 될 그런 필요도 좀 느껴요. 저희가 무턱대고 이건 좋아요, 이건 나빠요 이렇게 얘기할 거면 솔직히 그 리뷰로서의 좀 의미가 없기는 하겠죠. 제가 뭐 그냥 그날 기분 내키는 대로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막 나쁜 말하고,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막 좋은 말하고, 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광고사에 휘둘리게 되는 것 같아요. 광고사가 돈을 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좋게 얘기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리뷰어는. 사람들이 돈 주면 그냥 좋은 말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뷰를 할 때 자기가 기준을 만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돈 줬으니까 좋은 말 했다가 진짜 자기가 좋은 것도 좋은 말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헷갈려 하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죠. 돈 준다면 당연히 기쁩니다. 좋아하죠. 좋은데 문제가 뭐 업체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은 뭔가 그 모순점이 생기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자기네 거 돈 받고 리뷰하면 경쟁사 제품은 리뷰하지 말라, 이런 업체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템 선정서부터 터치를 받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요구를 하는 업체도 있고요. 뭐 장점 단점을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했을 때 단점은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업체도 있고요. 그런 요구 다 들어주면 그게 리뷰가 됩니까? 안 되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장점 단점을 다 알아야 소비자가 그 제품을 파악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살지 말지 구매 결정을 하는 거지, 장점만 쭈루루 말해주면 난 광고를 본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단점이 뭔가 숨어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하게 돼요, 사람은. 그 숨어 있는 단점을 의심하게 되면 오히려 선뜻 구매에 손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업체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단점도 충분히 알아야 그래야지 산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굉장히 리뷰어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리뷰에다가 감정을 실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리뷰하는 제품에다가 감정이입할 필요도 없고 리뷰 자체에다 감정을 실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리뷰에다가 너무 감정을 실지 말란 얘기는 뭐냐면, 제가 리뷰를 하면서도 제가 그 리뷰 기간 동안 알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 범위가 있습니다. 제가 뭐 한 달 써본 거랑 1년 써본 건 분명히 다를 수가 있고,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최대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뭐 공부를 해서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제가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감정이란 부분은 다른 거여서, 제가 이 제품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좋아, 아니면 제가 리뷰한 게 너무 흡족해, 뭐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써보니까 너의 의견과 다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감정이 상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또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건전한 토의는 필요한 거지만 일방적으로 제가 내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뭐 다른 의견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그렇지 않고 팩트를 그냥 대댓글로 남겨드리는 정도? 요 정도까지만 하고 있어요. 아무튼 좀 얘기가 좀 장황하게 됐는데 어쨌든 요즘 제가 리뷰라는 게 객관적이냐 주관적인 문제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제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리뷰를 보면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쌓여온 것 같습니다. DK 방송은 무조건 진지한 리뷰만 있는 거네. 너무 진지한가? 그 약간 감정적인 리뷰라는 것 자체가 되게 사소한 리뷰 중에 되게 감정적인 물건에 대한 리뷰가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기능상 뭐가 없지만 그냥 예뻐서 좋아 뭐 이런 거? 아니 언박싱 같은 것도 보면 사실은 되게 사소한 리뷰잖아. 근데 언박싱 안 해서 좋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댓글에. 그래? 어.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채널의 구독자 성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물건이 집에 있고 네. 계속 사고 있고, 네. 근데 리뷰를 하는 물건은 따로 있고 리뷰를 하지 않는 물건이 따로 있잖아. 리뷰를 하지 않는 물건이 더 많죠.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구독자도 많을 텐데, 그런 기준? 아니면은 사소한 거라도 공유해주길 바라는 그런 구독자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가끔씩 왜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저희 화면에 저기 구석탱이에 보여서 저거는 왜 안 해줘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제품 사놓고 저는 마음에 들고 좋은데 별로 해줄 말이 없을 때, 그냥 나는 좋은데 왜 좋은지 이렇게 좀 해줄 말이 별로 없을 때는 방송 분량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 찍는 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박싱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언박싱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의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제가 좋을 것 같아서 사긴 했는데 사보니까 막상 완전 단점 투성이, 단점만 얘기하고 이 제품 사지 마세요 뭐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는 또 방송을 안 찍고 있어요. 그게 이상한가요? 남들은 그렇게 안 하나? 누군가는 여행을 가면서도 여행을 가서 무슨 컨텐츠를 찍지 이런 고민을 다들 하곤 하니까. 저도 뭐 찍고 싶은 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에서 하나를 구매할 때마다 이걸 컨텐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유튜버 중에 강박이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은 현실에서 저를 만나면 굉장히 깜짝 놀라실 텐데 현실에서 제가 되게 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방송 안에서는 투머치 토커인데 현실 세계에서는 진짜 말이 없는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를 말을 하기보다 계속 글을 읽고 있죠. 평상시 말을 많이 안 해요. 어떤 사람들 예를 들면 그거야. 되게 최근에 제가 뭐 비싼 헤드폰을 샀는데 리뷰는 안 찍었어요. 그 헤드폰 하나 가지고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고 뭐가 좋고요. 막 되게 디테일한 뭐 그런 얘기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많이들. 근데 저는 좀 그런 재주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못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뭘 샀는지를 알아야 사람들이 댓글로 질문을 하겠지. 뭘 샀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만 궁금해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 그럼 제가 이제 사놓기만 하고 보여드리진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대방출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근데 별로 드릴 말씀이 없고 그냥 샀는데 그냥 저는 좋은데 여러분한테 권하긴 좀 그래요. 뭐 이런 제품들도 꽤 많아요. 최근엔 가전도 많이 샀잖아. 생활가전. 이사하면서 생활가전도 많이 샀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좋지? 뭐 그런 것들도 많았고, 뭐 제가 살 때는 뭐 왜 이런 이유로 샀다 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거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 것도 있고, 그거보다 제가 제일 말씀드리기 곤란해하는 부분은 단점 많은 제품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제일 미안해요. 사실은 그 만든 회사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걸 뭐 판매하는 분들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막 굉장히 단점 투성이의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거는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걸 원하시는지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할지 말지가 나오겠지. 이런 걸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우리도 모르니까.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또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까기도 많이 까는데 최근에도 보니까 제가 리뷰했던 모 제품 때문에 좀 분란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냥 그 제품을 빼놓고 할 걸.
근데 본인 돈 주고 산 거잖아. 그럼 구독자가 빌려준 거였죠. 맞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말까 하다가 그분은 저한테 코멘트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해드린 건데 하지 말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이게 아직 제가 리뷰에서 감정을 완전히 배제 못한다는 것도 이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냥 너무 단점이 많은 건 패스하면 안 될까? 그러려고 하는데 그걸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비교를 하다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진지한 리뷰는 하지 말고 그냥 이걸 샀다를 모아서 묶음으로 시리즈물을 만들면 한 달에 뭐 샀는지 모아서 보여주는 걸 하면 별로인 건 그냥 패스하면 되잖아. 제가 사긴 샀는데 리뷰는 패스하겠습니다. 이런 건가요? 그럼 사람들 뻔히 알잖아. 뭐 안 좋아서 안 한다는 거 뻔히 알게 되잖아. 아니지, 구체적으로 뭐가 안 좋은지는 얘기 안 했잖아. 그렇군요. 그럼 또 소비자들이 또 궁금해하지 않을까? 저건 왜 패스했지? 막. 그게 너무 많이 달리면 그거는 컨텐츠 방송으로 만들면 되잖아. 리뷰 진짜? 방송으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를 샀는지 보여주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자연스럽게 모일 거라는 거지. 아무튼 그렇다네요.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리뷰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느낀 고충과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지만 여태까지 저희 채널을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제품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뻔히 아실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한 1년 정도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1년 한 달. 9월 며칠에 시작했더라고요. 9월 24일인가? 그렇긴 했는데 초반에 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뜨문뜨문 올렸어가지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무튼 1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저희도 여러 일을 겪었어요. 많이 항의도 받아봤고 저희 때문에 싸움도 많이 났었고 반면에 또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업체 측에서도 협찬이라든가 많이들 도와주시고 계시고, 아무튼 지금까지의 기조를 좋아해 주신 분들이 구독자 수로 보자면 이제 6만 명 가까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얘기들 많이 고민해보고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볼 테니까요. 댓글로 항상 피드백 많이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많이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TMI 방송이군요. 잠깐만, 지금 6만 명 됐어? 59,302. 59,300. 아무튼 6만 명 예정 기념 방송이라고 생각합시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도 아마 최초 공개로 오픈할 것 같은데 최초 공개하는 시간 동안에 채팅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최초 공개 알림이 뜨면은 저와 함께 채팅하면서 이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해요. 그 얘기 하려고 했다. 뭐? 레고 같은 거는 다시는 못 사게 할 거야. 1년이 넘도록 완성을 못했어. 만들 거예요. 조만간 만들겠습니다. 진짜로 올해는 꼭 만들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구나. 음력으로 예. 애 나오면 못 만들 걸. 아이고야.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조각씩이라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서티키였습니다. 회장님도 목소리만 함께 해주셨습니다.